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어른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늙어갈까요? 피를 나눈 가족? 평생 곁을 지킨 배우자? 자식? 아니면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일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형제는 가까울수록 다툼이 생기고 멀어질수록 정이 깊어진다. 나이 들수록 가까웠던 사람과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땐 형제가 전부였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자고, 똑같은 옷을 물려 입던 시절. 그 시절엔 형제가 친구였고, 경쟁자였고,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누군가는 도시로, 누군가는 시골로, 누군가는 자식 걱정에, 누군가는 건강 걱정에 묻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삶을 이해하기보다 비교하거나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내가 더 챙겼는데 왜 모른 척하지? 형제도 결국 자기밖에 모르네. 점점 서로를 가족이 아니라 타인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명절에는 꼭 와야지. 어머니 병간호는 내가 더 해야 해. 이런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행사에서 만나면 어색한 대화만 오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뭐. 세월이 지날수록 공유하는 추억보다 쌓이는 오해의 벽이 높아집니다. 나이 든 부모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없으면 너희끼리 잘 지낼까?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자식 교육, 노후 준비, 건강 관리, 형제를 챙길 여유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문득 서로의 생일조차 잊게 됩니다. 장례식에서 마주한 형제의 얼굴, 문득 낯설게 느껴집니다. 같은 뿌리인데도 다른 열매를 맺었네요. 그 시간의 간극이 만든 침묵, 참 이상합니다. 평생을 함께 했는데 서로의 삶을 모르고 있다는 것. 한 지붕 아래 자랐지만 각자 다른 인생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형제는 추억의 보관소가 됩니다. 현재가 아닌 과거의 증인. 노자는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는 이유는 기대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가족은 당연히 내 편일 거라는 기대, 형제는 언제나 날 알아줄 거라는 믿음.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실망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형제가 남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다를 뿐인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사는 속도도 다르죠. 같은 피를 나눴다고 같은 마음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리감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이 오래 간다. 간섭은 관심이 아닙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형제마다 관계 맺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형제가 있고 명절에만 만나는 형제도 있죠. 매달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방식은 달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는 계절이 있다는 것을. 함께 있어야만 가까운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형제의 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이 들면서 더 깊고 단단한 관계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고 만나지 않아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간혹 만나 나누는 짧은 대화가 더 깊은 공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날 때 진짜 마음의 연결이 시작됩니다.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친밀함은 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오래된 사진 한 장에 갑자기 울컥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나간 세월이 한순간에 되살아납니다. 잊고 있던 따스함이 가슴을 채웁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혈육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 실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해지는 것은 함께한 기억의 무게입니다. 어쩌면 형제는 마지막 남은 증인입니다.
내 인생의 처음과 중간을 함께 걸어온 그래서 노년의 형제애는 젊은 날의 우정보다 더 깊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서로의 거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고 생일을 몰라도 미워할 이유 없습니다. 명절에 얼굴 못 보면 서운할 수는 있어도 관계를 끊을 이유는 아닙니다. 관계는 가까움보다 편안함으로 유지됩니다. 그 편안함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에서 나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 형제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의 그를 받아들이세요.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살아온 시간이 서로의 언어를 바꿔놓았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의 인생 속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형은 빠르게 달릴 때 동생은 천천히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 취미에 빠져 있고 누군가는 아직 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평생 모은 추억 사진을 정리하는 누나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남동생, 손주 양육에 바쁜 언니와 여행을 떠나는 여동생, 같은 시간을 살아도 서로 다른 계절을 살고 있는 겁니다. 50년 전에는 같은 교복을 입었어도 지금은 다른 주름을 갖게 된 것처럼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다른 길을 걸어도 결국 같은 노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노을 아래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어떤 날은 문득 전화가 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짧은 한마디가 깊은 울림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말은 줄어들지만 그 무게는 더 깊어집니다. 침묵 속에서도 통하는 마음, 그것이 형제의 특권입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도 공통된 뿌리를 가진 존재, 그 뿌리의 힘이 우리를 다시 이어줍니다. 때로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도 언젠가는 나무처럼 다시 만납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 어린 시절 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거울,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혈육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역사입니다. 함께 써 내려간 긴 이야기의 주인공,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그리운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문득 아버지 장례식 날, 어머니 병실 앞에서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그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린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오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함께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것을.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미움도 애증도 아닌 기억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형제와도 거리를 두고 나서야 다시 정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은 참 묘합니다. 미워했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함께 울고 웃었던 순간만 선명해집니다. 내 첫 자전거를 태워준 오빠, 처음 자전거가 넘어질 때 붙잡아준 따뜻한 손길, 가장 믿음직한 등이었던 그때, 작은 상처에도 눈물 닦아주던 언니, 내 작은 성공에 누구보다 크게 웃어주던 동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더 가까워지는 이유,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혈육의 정, 말없이도 아픔을 알아채는 그 직감,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기억하는 걸지도. 같은 뿌리에서 자랐기에 느껴지는 본능적 연결, 그 작은 순간들이 어느새 보석처럼 빛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현명해집니다. 젊을 때 집착했던 것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일들, 이제는 미소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70 노인의 우정이 7세 아이의 우정보다 더 깊은 법입니다. 우리 인생 끝자락에 가장 오래된 인연으로 형제만한 보물이 또 있을까요? 어쩌면 손을 놓았던 시간이 더 깊은 만남을 준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무는 멀리 떨어져야 숲을 이룹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계절을 살아내고 각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같은 그늘이 됩니다. 같은 뿌리에서 자란 나무들이 결국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처럼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죠.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우리는 그저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연이다. 형제가 남처럼 느껴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꼭 가까이 있어야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멀리 있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무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잊고 지내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일부였다는 건 지워지지 않죠. 그리고 문득 어떤 날에는 갑자기 그리워집니다. 지나가던 길에서 본 뒷모습,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옛 노래. 그때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아버지 농사일을 도왔던 여름날, 어머니 반찬을 나눠 먹던 저녁 식탁, 그 소소한 일상이 이제는 보물이 됩니다. 여든이 되어 돌아보면 웃음이 납니다. 왜 그렇게 다투었는지, 왜 그토록 고집을 부렸는지.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미운 마음을 너무 오래 품은 것입니다. 손 내밀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방에서 문득 전화기를 들어보세요. 그저 안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 목소리에 담긴 온기가 느껴집니다. 서로의 침묵조차 위로가 됩니다. 지난날의 오해는 물 한 개처럼 사라집니다.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열립니다. 기다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듯 오래된 인연은 시간의 깊이를 품습니다. 세월이 흘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들. 어쩌면 거리는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멀어진 형제가 더 소중한 그리움으로 남는지도 모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화를 내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이제 우리는 형제를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 나와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섭섭함에 매달리지 않고, 그저 같이 웃을 수 있을 때 웃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가끔 생각날 때 연락하는 사이. 그렇게 형제와 남처럼 편한 사이로 남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인생 후반의 가장 평화로운 거리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것은 사실 관계가 아닌 편안함입니다. 오랜 친구와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형제와도 그런 깊은 평화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지혜.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왜 가족인데 연락을 안 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거리두기라는 것을. 옛날 시계처럼 가끔씩 태엽을 감아주는 관계. 1년에 한 번 만나도 그 하루가 1년을 채우는 소중함. 형제는 별과 같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아도 필요할 때 빛을 내는 존재.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며 배우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오래된 술처럼 숙성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맑아지는 마음, 미움도 원망도 잔잔한 그리움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거절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어제의 싸움이 오늘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형제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가 달라질 뿐, 꼭 붙어 있지 않아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아름다움입니다. 때로는 부재가 더 큰 존재감을 만듭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 산의 전체 모습이 보이듯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입니다. 서로의 얼굴에서 부모님을 발견합니다. 목소리에서 어린 시절을 듣습니다. 형제는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같은 물이지만 매번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계절을 살아가며 가장 오래된 기억의 증인으로. 그래서 더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제가 있나요? 서운했던 일, 멀어진 거리, 풀지 못한 오해가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어떤 관계는 이해보다 인정이 먼저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도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 기억 하나로도 우린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 형제와도 나 자신과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화 한 통의 용기,
먼저 손 내미는 용기. 오래된 앨범, 속 웃음이 생각납니다. 어릴 적 함께 가던 동네 목욕탕, 설날 세배돈 받고 기뻐하던 순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인생의 황금기였다는 걸. 다시 돌아갈 수 없어도 기억은 따뜻하게 남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프고 머리가 하얗게 변해도 마음만은 그대로입니다. 형제의 목소리가 그리워지는 밤이면 조용히 사진을 꺼내봅니다. 세월은 마음의 주름도 만들지만 깊은 이해도 선물합니다. 가장 먼 별도 언젠가는 가까워집니다. 형제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빛나는 추억으로 남습니다. 결국 우리는 돌아갑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으로 세월을 거슬러 다시 우리는 아이가 됩니다. 서로 손잡고 걷던 그 작은 골목길, 다툼도, 오해도 모두 지나갑니다. 시간은 가장 위대한 치유자니까요. 가끔은 침묵도 필요합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오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연결의 역사입니다. 끊어진 듯해도 이어지는 마음의 실타래. 가장 깊은 지혜는 용서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열리는 새로운 시작. 인생은 짧고 화해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형제가 떠오르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따뜻한 기억 하나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삶의 잔잔한 약이 되기를 바라며 인생어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